차라리 무주택이면 나은데 네. 애매한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저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집 솔직히 너무 멀고 저축하는 것도 힘들고 네. 나한테는 너무 막연하게 먼 미래 같아서 네. 차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쵸. 차를 사야 되겠다. 네네, 많죠. 왜냐면 차를 사야지 또 뭐 연애도 할 수 있을 네, 것 같고 그쵸. 그리고 뭔가 나도 좀 뭔가 사회생활 할 수도 있을 네, 것 같고 네. 해서 사실 차 사면 편하니까요. 그렇죠. 훨씬 편하죠. 근데 차 사셨어요? 아, 예전에 잠깐 있었어요. 아, 30대 잠깐? 초반에. 예. 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차를 안 산 것도 결국에 소비를 줄이기 위한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차를 샀던 게 네. 30살 때인가 샀었는데 네. 면허를 딴 지는 한 10년 정도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30살인데 나도 운전은 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가지고 네. 그때 290만 원짜리인가 290만 원짜리. 한 16만 킬로 정도 차 탔던 레조라는 차가 있었어요. 레조. 네. 오랜만에 듣네. 저도 갑자기 네. 레조 하니까 이제 생각났네. 네, 그거를 이제 타서 네. 이제 거의 한 2년 정도, 한 1년 정도 신나게 이제 운전 연습도 타고 다니다가 근데 차를 샀더니 네. 기름값 뭐 유지비 이런 거를 떠나서 네. 자꾸 어디를 이제 가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네. 사실 핵심이죠. 네. 그래서 차 편한 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 좋아 이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네.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제 그거 우리 얼마 썼지 하다가 네.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 집 사려면 돈이 얼마 필요하지 얘기가 이렇게 한 번에 쭉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면 집 얘기 하다 보면은 이제 같이 뭐 이제 어플 같은 거 보면서 집 네. 얘기, 집 가격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네. 차는 좀 더 이제 나중에 사자 이렇게 얘기가 계속 맞아요. 흘러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승전결은 결국에 집을 사야 네,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집을 어쨌든 지금은 있지만 네. 이제 옮기실 네. 생각이시니까 네. 집을 옮기고 나서 그 다음에 차를 사겠다라는 계획이네요. 우선은 집 사기 전에는 차를 안 사실 생각이에요. 네, 일단은 네.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그냥 네, 뭐 좋은 아파트든 아니든을 떠나서 그냥 어쨌든 평생 가족이 한 3,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정도의 집까지는 한번 옮기고 나서 사자라고 이야기를 일단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올해 연말쯤에는 이제 2세를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아기가 태어나면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긴 한데 지금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좀 줄여서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네. 차가 없어도 되는데 네. 차를 사는 분들이 네. 많고 주 5일은 그냥 주차장 세워놓고 네, 그쵸. 주말에 잠깐 어디 네. 놀러 가는데 쓰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그런 거는 뭐 택시나 쏘카 이런 걸로 하면 1년 비용을 따져보면 더 네. 싸게 맞아요. 먹혀요. 네. 훨씬 싸게 먹힐 맞아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봐도 그냥 필요할 때마다 차라리 택시를 타는 게 훨씬 싸게. 예, 어차피 차를 사면 그 차 값도 1년마다 이제 떨어질 테고 네. 유지비랑 이런 거 따지면은 차라리 그냥 꼭 필요할 때 택시를 타거나 네. 아니면 뭐 공유 차량 같은 걸 이용하는 게 낫겠다라고 일단은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직도 갈팡질팡 하고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렇게 이야기는 갑자기 차 샀다고 유튜브 영상 나와버리면 또 그러니까요. 네, 앞뒤가 다르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무너질 때가 아이 태어날 때 그리고 이제 네. 아내분이 이제 임신하게 되면은 네. 이제 배가 점점 이제 나오면 그쵸, 그쵸. 택시 잡고 있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쵸. 특히 겨울에 택시에 만삭의 임산부 대 네. 남편 네. 차 사야겠다. 그쵸. 그러면 이제 레이로 갑니다. 시작은 레이인데 하다 보면은 잠깐만 아이도 태어나면은 이제 카시트의 안전도 따지면 이제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그쵸, 그쵸. 유튜버인데 이왕이면은 좀 여행 가는 영상도 좀 찍어야 되니까 트렁크도 좀 확보도 네, 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제네시스 오는 네. 순간 그래서 저도 원래 처음에는 이제 모닝부터 네. 이런 거부터 시작했다가 지금은 제 맥시멈은 중고 산타페까지는 일단 올라가 있어요. 중고 산타페. 네, 이게 또 뭐 유모차 넣고 이러려면은 그렇죠. 아반떼 좀 작다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네. 산타페 중고를 찾아봤더니 한 6만 7만 정도 탄 한 2015년식 이런 게 한 2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네. 아내랑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죠. 이거 2천만 원 사서 우리가 이거를 네. 어쨌든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막 한참 하다 보면은 근데 2천만 원이면 차라리 그 돈으로 어디 미국 좋은 회사 주식을 사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끝도 없어. 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네. 그러면 이제 계속 못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집 산다고 하셨으니까 네. 실제로 저도 지금 이제 채널에서 집을 사고 싶은 무주택자분들 뭐 집 사는 거 좀 도와주는 거 네. 이런 거 좀 해보려고 하는 게 네. 있는데 실제 지금 집을 알아보러 다니시는데 뭐 대략 뭐 금액대를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 집을 팔고 네.
뭐 주식이나 적금 같은 있던 거를 것들. 다 해지를 해서 네. 대출을 최대한 받으면은 네. 한 8, 9억 정도 되는 8, 9억. 네. 네. 그 정도는 어떻게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네. 대출 받고 뭐 네, 대출 다 받고 모으면 어떻게든 해서 그 정도면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가격대의 집들을 이제 일단 무작정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신혼이고 8, 9억대라면은 사실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나네? 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많이 계실 거예요. 돌아다녀 보시니까 어때요? 느낌이? 그러니까 일단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공부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를 구분하기가 사실 되게 좀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일단은 어떻게든 일단 보러 다니면 도움은 되겠다 싶어서 일단 다니고 있긴 한데 그리고 일단은 지금 가진 돈으로 늘 그러니까 예전에 전세를 조금씩 넓혀갈 때도 그랬는데 네. 늘 가진 돈이 조금 부족해요. 아니 저희 그 집사일기 우리 하는 거 있는데 한번 나오세요. 저 너무 좋죠. 불러주시면은. 제가 강 과장님 집사 드리는 거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집 살려고 돈 모으는데 너무 비싸서 현타 온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네. 뭐 그거 뭐 한 몇백만 원, 1,000만 원 더 모아서 뭐 하겠나 하실 텐데 꼭 그 정도가 부족한 상황들이 많고 주변 지인들도 보면 주변 이제 동료 직원이 얼마 전에 이제 어디 저쪽에 청약이 돼서 돈을 어떻게 끌어 모으는데 네. 막 300만 원, 500만 원이 딱 부족해가지고 네. 막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는지 제가 설명드리면 네. 차랑 집은 똑같아요. 네. 현재를 사는 게 아니고 미래를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미래에 좀 더 벌 수도 있고 미래에 아이가 좀 더 뭐 나이를 좀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만 더 해볼까?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이 경제력에서 여유 있게 집을 안 사. 항상 좀 한 끗 더 높게.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럼 지금 서울 안에서만 찾으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긴 한데 뭐 저쪽 수지나 이런 쪽도 한번 가보긴 했었었는데 네. 회사랑 조금 너무 멀다 보니까 회사가 일단 광화문이시고. 네, 일단 회사 어쨌든 그냥 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또 하고 있기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해서든 출퇴근 시간을 줄여서 네. 그 남는 시간을 내가 뭔가 소득을 올리는데 최대한 잘 활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너무 멀리 가는 거는 또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생각하는 게 그냥 차라리 한 단계 더 금액을 올려서 네. 조금 멀더라도 그냥 예를 들면 전세를 끼고 사거나 해서 그냥 월세 회사 근처에서 월세를 살면서 네. 그 집 전세금 빼줄 만큼 모아서 뭐 한 몇 년 더 뒤에 5년 10년 뒤에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는 바로 각 나왔습니다. 어디 사야 될지 바로, 그래요? 바로 떠올랐어요. 그래요? 예, 저랑 같이 일산 한번 가시죠. 일산은 예. 그러면 어쨌든 이제 집을 사러 돌아다니시는 거는 뭐 맞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조만간 사시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네. 좀 최대한 빨리 결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지금 집은 이제 실거주 한지 한 몇 달 안 됐어요. 한 반년 정도 됐는데 반년.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실거주도 좀 하면서 한 3, 4년 정도 뒤에 네. 돈을 좀 더 모아서 네. 이사를 가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 이미 집값이 너무 올랐고 그렇죠. 앞으로 3, 4년 뒤면은 지금 예를 들면 8억짜리를 네. 그때는 그 가격에 절대 못 살 것 같다는 너무 이상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 빨리 지금 집을 네. 뭐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더라도 네. 처분하고 네. 가는 게 맞는 건가?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나? 네, 내게 좀 약간 허약한 거 네, 같아요. 허약하니까 지금이라도 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이제 맨날 하다 보면은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뭐 다른 지인들 만나 보면은 열심히 살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네. 진짜 열심히 살고 정말 저축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집값이 올라간 게 결국에 내가 뭐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모은 것보다 더 네. 올라가 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그동안 왜 열심히 산 거지라는 약간 그런 게 오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도 하면서 어쨌든 이제 소득도 좀 더 늘어나고 그래서 그 전에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더 많이 벌게 돼서 그게 좀 너무 좋고 정말 감사한 일이긴 한데 네. 이 폭등 시국에 네. 집을 잘 사둔 친구들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절대로. 걔네들 유튜브도 안 하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여행도 가는데. 여행도 가고 네. 애기들 잘 키우고 네. 회사 월급도 저랑 봤을 때 좀 더 적고 그런데 집을 한번 이제 이렇게 잘 사두니까 네. 그거는 도저히 제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어서 맞아요. 그래서 뭐 자산을 사실
뭐 불려가는 것만에 집중한다기보다도 어쨌든 주거 환경을 조금씩이라도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네. 남들 오르는 만큼은 좀 올라줘야지 어떻게 돈을 더 모으고 해서 한번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점프를 뛰는데 그게 너무 이제 점점 더 벌어지니까 맞아요. 그게 도저히 참 가기가 좀 힘들고 네. 사실 또 가끔씩 현타도 좀 올 때도 있고 가끔씩 이제 제가 예전에 네. 봤던 집들 막 네. 두 배 돼 있는 거 보면 이제 자다가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리고 진짜 자다가 진짜 눈이 번쩍 떠지는 분들이 꽤 네,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무주택자분들은 정말 마음 고생이 네, 심하시지만 맞아요. 유주택자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네. 차라리 무주택이면 나은데 네. 애매한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도 좀 그런 것 같고 네. 지금 집도 사실 구매를 하고선 네. 거의 한 반년은 자다가 가끔 깼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명한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비하인드를 좀 더 말씀을 해드리자면 네. 어떤 제가 집을 사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단 한 2억 정도 되는 돈에서 4천 정도는 전세를 이제 살고 했고 있어야 되니까 한 1억 원래는. 5천 6천 정도가 현금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 네. 전세금에 들어가 있고 그럼 그렇죠. 유튜브 영상 이제 틀다 보면은 현금은 이제 다 휴지 조각 된다, 값어치가 좀 떨어진다 네. 이런 얘기들 맨날 듣고 관심을 점점 네. 가지면 가질수록 조급함이 이제 점점 맞아요. 심해지고 네. 갑자기 뜬금없이 유튜브가 잘 되면서 네. 뭔가 그 컨텐츠 좀 스트레스라고 할까요? 부담감.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인데 갑자기 구독자가 늘고 사람들이 몇 명씩 영상을 봐주고 맞아요. 네. 스트레스와 그리고 전에 살던 그 사평 원룸이 대로변이었어요. 네. 밤에 그렇게 밤에도 시끄럽고 낮에도 시끄럽고 아침에 한 5시부터 차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불면증을 이제 몇 달 동안 좀 겪었었고 그리고 친구한테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될 게 있었는데 빌려줬었어요? 그게 이제 외주를 좀 하고 돈을 못 받은 네, 거구나. 그 당시에 이제 조금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네. 제 것만 받아서 했으면 괜찮았는데 동료 직원들도 다 금전적으로 엄청 힘든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을 조금 많이 받아서 나눠서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 친구가 돈을 계속 미루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돈으로 일단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 다 줬는데 아직은 이제 못 받고 있는 상태긴 한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막 합쳐지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질러야겠다. 힘들고 불안하고 이 집 고민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맞아.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되게 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그게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한 그때가 그 당시가 집 샀을 때가 한 6월 달 정도였고 네. 제가 한 8월 달 정도부터 이제 정신과를 다니면서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어. 지금은 이제 끊긴 했는데 네. 한 1년 넘게 먹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하여튼 너무 힘들어서 그 집을 살 때도 그게 이제 어머님께서 네. 집을 예전부터 사라고 계속 어머니가 나 막 예전부터 등짝 때리면서 사라고 그랬는데 예전부터 막 한 거의 2016년 7년 이때부터 네. 뭐 영등포 어디 가면은 뭐를 2016년에 어떻게 할 수 최고 좋은 있다더라. 타이밍에. 아니면은 뭐 2017년 이럴 때도 뭐 네. 마포에 한 1억 정도면은 전세 끼고 사둘 수 있다더라. 이런 엄마 얘기를.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정말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고. 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 부모님께서 뭔가를 이제 재테크 권유를 하실 때는 꼭 귀담아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건 해야 네, 되겠는 거야. 네.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계속 무슨 나 돈도 없는데 집을 사냐 네. 사냐 계속 미루다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겹치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진 상황에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그 부동산 컨설팅을 받으러 가게 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머니 한번 찾아가 보자 네. 했는데 가서 이제 결국 이제 물건을 사고 봤더니 네. 그분이랑 같이 이제 건축주랑 같이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분의 이제 물건을 그런 거를 이렇게 사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컨설팅 비용도 거의 한 200만 원인가 냈었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들어보면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요.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냥 이 정도 집을 가서 봐도 그냥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좋고 제가 네. 지금 평생 살았던 집들보다 훨씬 좋고 네.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정신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나서 이제 한참 더 힘들어졌었죠. 그게 이게 왜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요. 이 대화가 100%라면 90%까지는 맞는 말만 해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약간 틀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네. 물론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참 중요하긴 한데 너무 또 조급해 하시다 보면 좀 약간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못할 확률이 이제 굉장히 커져서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내 집 마련을 뭐 가지고는 계시지만 네. 새로 살려는 분 입장에서 또 결혼하신 또 이제 신혼 부부니까 네. 뭘 제일 중점적으로 보게 되던가요? 집을 보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내도 그렇고 네. 약간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을 포기하기가 어렵나요? 네, 이게? 그게 또 생각보다 네.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혼이면 다들 그렇게 네, 생각해요. 아니 그냥 어디서 네. 해도 공부 잘할 애들은 잘하고 못할 애들은 못하는 건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또 어쨌든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네. 그런 또 학군 좋은 몇몇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고 지금 첫 집이 그냥 사실 저희는 너무 행복해요, 살기에는. 그런데 뭔가 자산을 불려가는 재테크 측면에서는 별로였던 집이다 보니까 다음 집은 살기 좀 힘들어도 좀 자산 가치 상승 여력이 높은 집을 어떻게 해서든 이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식은 거기에 못 미치다 보니까 네. 더 조급해지고 네. 더 뭔가 불안이 쌓이고 네. 예. 또 저도 이제 주변에 유튜브 하다 보니까 부동산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네. 부동산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조금 알게 돼서 네. 추천을 많이 받아요. 네. 받아도 그 분들의 의견과 그거를 조합해서 저만의 뭔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예, 아무리 많이 알려주셔도. 네. 그래서 참 그게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해두는 게 공부를 좀 해두고. 이 부동산 집을 사는 거는 그 사실 이론만으로는 안 되고 결단. 네. 모르겠다. 우선 사자. 이게 사실 제일 네,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정답을 찾다가 시간이 막 가요. 네. 그래서 그게 결단이 좀 중요하다고 느낀 게 네. 지나고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서울에서 한 10년, 11년 세상을 하다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주식 투자하기 좋았던 기간이 있고 네. 부동산을 내 집 마련하기에 정말 최적의 기간이 있었고 지금 지나고 네. 보니까 근데 그냥 어렵고 나 회사 생활하기도 힘들고 아니 회사에서 나 아직 뭐 경력 몇 년 안 되는데 연봉 올리고 회사에서 열심히 해야지 무슨 맞아요. 집 걱정하고 그런데 시간을 뺏길 수가 없다. 그냥 나는 모르겠다. 일단 회사 일을 열심히 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오래 살았는데 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 많이 하고 네. 주변에도 조금 저보다 이제 어린 동료들이나 지인들 보면은 일찍부터 좀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저 신입 때도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네. 없어요. 네. 그냥 진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사람들이 있는 어떤 뭔가 모임을 나가거나 아니, 주변 환경을 조금 바꿔두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맞아요. 주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그 대화의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네.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사고방식이 바뀌는데 네, 맞아요. 대부분의 어떤 이제 젊은 20대, 30대 초반 분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네, 그렇죠. 아직 막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첫 회사 있을 때도 그때 네. 회사 이제 상사분께서 네. 너의 길은 열심히 일을 해서 네. 이 업계에서 인정을 받아서 연봉을 올리고 네. 이쪽에서 명성을 쌓고 그것만 해야지 네가 지금 어디 딴 생각을 하냐 이런 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맨날 듣다 보니 밥 먹으면서 맨날 듣고 일하면서 이제 혼나면서 맨날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약간 세뇌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건 정말 신경 안 쓰고 그냥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연봉 올리고 일 10개 해야 되면 20개 하고 그렇게만 살았는데 이게 또 뭐랄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현타가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은 그냥 좀 방법이 조금 잘못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연봉을 이 중에 이 회사 안에서 제일 많이 받는 거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그게 별거 아닌 수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방법을 좀 올바르게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하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아니 정대리 기술자가 돼야지. 제가 집이 그때는 좀 있었거든요. 다 팔으라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기술자가 못 된다고. 이거 그때 기술사라는 게 있었어요. 토목은 그래서 기술사 자격증 따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나오고 나니까 정대리 잘 지내지. 내가 이번에 집 살려고 하는데 이런 전화가 막 와요. 근데 둘 다 하시면 돼요, 사실. 둘 다 하면 되는데 너무 하나에 매몰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맞아요. 다 챙기면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회사 일에 100을 다 쓰고 있다고 하면은 뭐 조금이라도 좀 빼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보통 사람들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재테크로 막 많은 부를 이루신 분들을 보면 몇 년 동안 책을 몇백 권을 읽는 막 그런 기간들이 사실 있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한번 확 점프를 뛰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보통 회사원들이나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 정도의 뭔가 뭐랄까 자제력이나 그런 게 사실 능력이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하기 힘든 경우들도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일찍 관심을 가지면 약간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이라도 일단 관심을 갖고 있고 주워 듣고 하다 보면은 그게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강 과장님한테 가장 쉽게 집을 살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네. 뭐냐면 유자 씨하고 네. 유자 씨, 그러니까 우리한테 장모님이죠. 네. 두 분을 같이 모시고 네. 집을 보러 가세요. 아, 그래서 두 여자분이 네. 사라는 거 사면 돼요. 아, 네. 네. 그러면은 네. 괜찮은 거 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모님이 지금 집에 오시면 네. 아니 좋은 집 샀네라고 네. 하세요? 아, 약간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요. 네, 들어오신 적이 거의 없긴 한데 좀 걱정을 좀 하시고 계실 것 같긴 해요. 아이를 키워본 이제 어머니와 네. 아이를 키울 어떤 여성분의 의견을 들으면 크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게 확실히 좀 다른 게 저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여기저기 이제 알아봐서 네. 뭐 이런데 어때요, 이런데 어때요 하면은 저희랑 확실히 생각이 좀 많이 완전 다르시고 다르죠. 네. 추천해 주시는 지역도 좀 많이 다르고 남자들이 뭐 출퇴근 편하고 뭐 저는 네. 살 수 있는데요 이런 네. 거 다 소용없어요. 네, 아이를 태어나면은 네, 엄마들이 다 결정하기 때문에 네. 엄마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 채널을 보는 분들 중에 뭐 나는 창업이나 네. 뭐 부업 이런 거는 솔직히 못 하겠고 네. 그냥 지금 있는 직장에서 연봉을 받는 것밖에 없다. 네. 라는 분들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유일한 돌파구가 저축이고 네, 근데 그 저축을 실제로 행하시고 지금도 하고 있고 네. 그걸 통해서 결혼도 하시고 이제 집도 네. 현실적으로 살려고 하는 네. 분의 입장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저도 사실 아직까지 뭔가 안정된 상태는 아니고 네. 뭐 이렇게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은 아니어 사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냥 제 과거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냥 완전히 이제 집이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가 뭐 10억 평균이 10억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사실 보고 하면은 네. 너무 좀 현타도 많이 올 수 있고 너무 멀게 좀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정말 그 목표를 좀 최대한 조금씩 쪼개가지고 네. 하나씩 좀 약간 이뤄 나간다는 느낌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주변에도 보면은 월급이 적으니까 내가 뭐 이거 모아서 뭐 1년에 뭐 1, 2천 모아서 뭐 하겠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 적금을 해서 그만큼을 저축을 해보면 그게 굉장히 또 뿌듯한 느낌이 있고 네. 내가 뭔가 미래를 좀 준비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뿌듯함이 들면서 그게 또 원동력이 돼서 계속 나아가고 네. 뭐 그런 경우들이 또 있는데 그리고 약간 저축만으로 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일찍부터 다른 투자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너무 물론 회사에서 물론 잘해서 인정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열심히 좀 하더라도 일찍부터 좀 관심을 저도 이제 너무 등 돌리고 10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 좋은 시절을 다 놓치고 엄마가 16년에 집 사라 그랬는데 네, 10년에 집 살아 했는데 그런 거 다 놓치고 부모님 귀 다 막고 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제 좀 막막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회사나 친구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할 분들이 없으면 좀 주변에 좀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그런 모임에 나가거나 또 제가 한 몇 년 전에 네. 또 선배가 너 지금 뭐 얼마 모았어?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한 1억 정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여기 어디다가 집 어디다 사면 되겠네? 그러는데 뭐 이거 가지고 집을 사요. 거기 지역도 뭐 좀 별론 것 같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네. 지나고 보니까 물론 이제 오르고 나서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때라도 살 라고 거. 할 때 살 거. 라고 할 때 살 거 이런 네. 것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일찍부터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 조금씩 목표를 좀 잘게 쪼개가지고 하시다 보면 저도 이제 저축만으로 어쨌든 살아오던 사람인데 물론 지금 제가 막 남들 보란 듯이 막 엄청난 인생을 살고 있진 않지만 네. 조금씩 삶이 이제 나아지긴 하거든요. 나아지긴 하니 그런 거 보면서 그리고 사실 뭔가 다른 거 다 하기 싫은데 저축마저도 안 하면 네.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네, 그것마저도 안 하면은 뭔가 내가 사실 더 좋은 삶을 안 꿈꾸면 사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목표가 특별히 없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어쨌든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살고 싶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축까지도 안 하면은 되게 좀 힘든 것 같고 주변에도 보면은 뭐 형들이나 친구들이나 동료들 보면 그렇게 막 천재적인 재테크 지식이 있다거나 막 엄청나게 막 극단적으로 절약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적당히 계속 공부 조금씩 하면서
저축도 조금씩 하고 최대한 좀 아끼려고 하면서 뭐 부동산 공부도 하고 뭐 청약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들 그냥 뭐 서울 안은 아니지만 네. 어디 뭐 경기도권에 맞아요. 다들 청약도 되고 네. 아파트도 사고 뭐 청약을 뭐 2억 5천에 받았는데 그게 뭐 7억이 되고 이런 게 되게 남들 얘기 같고 되게 허무맹랑 얘기 같을 수 있는데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좀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좀 뭐랄까 많이 올라서 힘들 수도 네. 있는데 부동산 또 영상들 많이 보다 보면은 또 기회 타이밍이 또 돌아서 또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기회를 잡으려면은 어쨌든 돈이 최대한 많으면 유리하니까 맞아요. 최대한 좀 아껴서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모님이랑 아내랑 집을 보러 갔는데 네, 삽시다 네. 했을 때 살 수 있는 돈 네, 이거는 저축이다. 그렇죠. 네. 네, 그때 기회가 왔을 때 네. 저축을 안 해놓으면 네. 살 수조차 없다.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죠. 네, 꼭 5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꼭 그게 없어. 네, 꼭 300만 원, 500만 원이 부족해서 네. 몇 주를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맞아. 생기니까. 그거보다 조금 그 층 낮고 동 나쁜 거는 네. 사기가 싫어.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애매한 거 사면은 이제 몇 년을 고생하기 때문에 또 마음에 안 들고. 네. 네. 그래서 항상 모자랍니다. 네. 집 살 때는. 조금이라도. 지금 이제 시키려고 하시는 치킨 한 마리 때문에 조금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아끼셔서.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우리 강 과장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해봤고요. 저축으로 증명하신 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